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강남 골목길, 허름한 손수레 앞에서 75세의 장미자 할머니가 능숙한 솜씨로 떡볶이를 젓고 있었어요.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얼핏 보면 평범한 떡볶이 장수 같았지만 한쪽 손엔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고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에구, 오늘도 코스피가 껑충 뛰었네. 그래도 이 맛이 주식보다는 낫지. 장미자 할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어요.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겉모습은 소박한 노점상이지만 사실 그녀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현금만 수백억을 보유한 숨은 부동산 재벌이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알뜰하게 투자해온 결과였지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던 중 한 손님이 급하게 버리고 간 광택 나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주워든 그것은 최신형 벤츠 카탈로그였어요. 화려한 사진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선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나도 한 대쯤 끌어볼까? 미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문득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로슈어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장사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대로 벤츠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섰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차들 사이로 걸어가는 장미자. 할머니의 모습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았죠. 전시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35세의 이민석 과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동료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민석은 이 전시장에서 VIP 고객만 전담하는 베테랑 영업사원이었어요. 외모와 지갑 두께만 중시하는 그에게 장미자 할머니는 그저 시간 낭비할 고객에 불과했던 거죠. 할머니, 여기 커피는 공짜지만 차값은 비싸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민석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27살의 오세연 컨설턴트만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님. 편하게 구경하세요. 어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세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장미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 전시장의 신입 컨설턴트였지만 고객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는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장미자 할머니는 세연의 친절한 태도에 따스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이 차가 참 예쁘구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래? 오세연은 장미자 할머니에게 정성껏 차량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민석 과장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 모든 장면이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세연 씨, 나중에 진짜 손님들 응대할 시간도 없어질 텐데. 이민석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미자 할머니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아무 동요 없이 차분하게 차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베테랑 투자자 같았습니다. 시승을 요청했지만 이민석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할머니, 이런 고급 차는 운전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게다가 시승은 구매 의향이 확실한 분들께만. 장미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설명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금태가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죠. 내일 다시 올게. 차 좀 빼놓고 기다려주소. 장미자 할머니는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채 천천히 전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오세연이 명함을 집어들었고 순간 눈이 커졌답니다. 명함에는 KJ그룹 회장 장미자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오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민석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에이, 요즘 이런 거 아무 데서나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그의 말은 명함을 보는 순간 뚝 끊겼답니다. KJ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그 명함의 질감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설마. 이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장미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노점 트럭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전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잠시 과거를 회상했답니다. 20대의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 이제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죠. 돈보다 사람 값을 먼저 보라 하셨지. 장미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답니다. 떡볶이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것이었죠.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읽는 기쁨, 그것을 그녀는 놓치기 싫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낸 장미자 할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정수 씨, 나야. 내일 벤츠 강남점 인수 서류 챙겨와. 오늘 거기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죠. 박정수 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장미자 회장을 모셔온 오른팔이었어요. 55살의 그는 장미자가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였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죠. 네, 회장님. 모든 준비 마치겠습니다. 한편 이민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KJ그룹을 검색해봤지만 회장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K 회장이라는 이니셜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말도 안 돼. 그 떡볶이 할머니가 KJ그룹 회장이라고? 말이 되나? 이민석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세연 역시 그날의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장미자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품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내일이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죠. 손님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라는 내 원칙이 맞았어. 오세연은 내일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츠 전시장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직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민석 과장은 어제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매장을 구석구석 정리했답니다. 만에 하나 하는 마음에 최고급 모델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VIP 손님용 다과까지 준비해 놓았죠.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오세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민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거야.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 KJ그룹 회장이라면 우리 매장은 큰일이지. 그 순간 전시장 앞에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나란히 정차했어요. 첫 번째 차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두 번째 차에서는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내렸답니다. 마지막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장미자 할머니였지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장미자 할머니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의 소박함 대신 날카로운 기품이 서려 있었고요. 그 뒤로는 KJ그룹의 비서실장 박정수와 여러 직원들이 따랐어요. 어서 오세요. 이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감정은 공포와 당혹감 사이를 오갔죠. 어제 그토록 무시했던 손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장미자 회장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이민석을 향해 걸어왔어요. 어제 내가 말했지? 차 빼놓고 기다리라고. 그녀의 말투는 어제의 소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달랐답니다.
이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차량을. 됐어. 장미자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젠 차 한 대가 아니라 이 매장 전체에 관심이 생겼거든. 그 말에 전 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와 회계사, 심지어 은행 지점장까지 대동한 장미자 회장의 의도가 명확해졌죠. 입구 밖으로는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인수 서류 준비됐습니다. 박정수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답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어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단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후회를 삼키며 그는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반면 오세연은 놀란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제 장미자 회장을 떡볶이 할머니로 대했을 때의 자신의 진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손님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세연 씨. 장미자 회장이 오세연을 불렀어요. 네. 오세연은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제 내 떡볶이는 어땠어? 장미자 회장이 물었어요. 오세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소스의 깊은 맛이. 장미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 비법은 정성이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성공의 비결이라네. 잠시 후 회의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미자 회장은 이 매장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답니다. 그것도 시장가의 2배 가격으로요. 벤츠코리아의 임원들까지 급히 호출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지? 장미자 회장이 말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답니다. 어제 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사업을 하며 항상 경계하는 것이었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의 크기로만 가치를 매기는 태도 말이야.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장미자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이민석 과장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벤츠 코리아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장미자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다짐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오세연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고 이민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장미자 회장이 만년필을 들었어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습니다. 정말 이 매장을 인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지점으로. 장미자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결정했어요. 이 매장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네. 서명이 완료되자 박정수 비서실장이 즉시 확인 전화를 걸었답니다. 네, 송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 매장의 소유권은 KJ그룹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장미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직원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전시장 중앙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불안함, 호기심,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장미자 회장이 모두의 앞에 섰답니다. 오늘부로 이 매장은 KJ그룹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인사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인수합병 후에는 항상 구조조정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첫째,
이민석 과장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두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고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오세연 컨설턴트는 이 매장의 신임 점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번엔 오세연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입사한 지 채 1년도. 장미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답니다. 능력은 경력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지. 어제 자네는 내게 지위가 아닌 사람을 보여줬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매장을 이끌어야 해. 오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셋째, 이제부터 이 매장의 신조는 손님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한다입니다. 고객의 구매력이 아닌 진심을 보는 서비스 정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방향성을 받아들였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석 씨. 장미자 회장이 다시 이민석을 불렀어요. 이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자네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야. KJ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에서 기회를 줄 테니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새 출발하게. 이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장미자 회장은 오세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연 씨, 내가 왜 이 매장을 인수했는지 알겠나? 오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자네같이 사람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오세연은 감동에 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장미자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 거야. 돈이 아닌 정을 나누는 그 시간이 내겐 가장 소중하거든. 그날 오후 장미자 회장은 오세연과 함께 자신의 떡볶이 노점으로 향했어요. 오세연은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강남 골목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여기가 내 진짜 사무실이야. 장미자 회장이 낡은 손수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단다. 오세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수레를 살펴봤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떡볶이 노점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금고와 최신형 태블릿이 숨겨져 있었어요. 회장님, 왜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도 떡볶이 장사를 계속하시는 거죠? 오세연이 물었습니다. 장미자 회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본질을 배우고 그것을 사업에 적용했지.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사업도 떡볶이와 같아. 좋은 재료, 정성,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지. 너무 서두르면 덜 익고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진다네. 오세연은 장미자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평범한 떡볶이 장수가 아닌 진정한 경영의 대가가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세연 씨는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이란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정수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인수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민석 씨의 인사 배치도 준비됐고요. 장미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석 씨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진 말게. 모두가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가 필요하니까. 박정수는 존경의 눈빛으로 장미자 회장을 바라봤답니다. 10년 넘게 그녀와 함께 일하며 항상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인간미였어요. 비즈니스의 냉혹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벤츠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오세연은 새로운 점장으로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죠. 오늘부터 우리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더 이상 지갑의 두께가 아닌 진심으로 손님의 필요와 마음을 이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오세연의 진정성 있는 말에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이민석이 없는 지금 매장의 분위기는 한결 자유로워진 듯 했어요. KJ그룹의 철학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갈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자 오세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VIP 담당자가 아닌 신입 직원에게 배정됐을 손님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세연이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부담스러운 듯 망설였어요. 그냥 둘러보는 것뿐인데 제가 살 형편은 안 되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겠지만 오세연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응대했답니다. 괜찮아요. 함께 구경하며 이야기 나눠요. 어떤 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여성은 유명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고 자신의 딸을 위한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다른 매장에서는 저를 대충 대하더니 여기선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니. 결국 그날 매장은 예상치 못한 고액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것은 오세연의 새로운 접근법의 첫 성공이었죠. 한편 새로운 직장에 배치된 이민석은 자신의 실수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KJ그룹의 신입사원 교육센터로 발령받은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니. 그의 책상 위에는 장미자 회장이 보낸 메모가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딛고 오르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저녁이 되자 오세연은 오늘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장미자 회장의 떡볶이 가게를 찾았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미자 회장이 어떤 유명 연예인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었거든요. 세연 씨,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오늘 어땠어? 오세연은 앉으며 물었답니다. 회장님, 저분은. 장미자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주주 중 한 명이야. 여기 와서 떡볶이 먹는 걸 좋아하지. 그제서야 오세연은 이해했답니다. 이 작은 떡볶이 가게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장미자 회장만의 독특한 네트워킹 공간이었던 거예요. 격식 없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죠. 한 달이 지나고 벤츠 강남점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어요. 오세연의 리더십 아래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더 이상 손님의 외모나 지갑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았고 모든 방문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매장의 매출이 30%나 증가했어요. 오세연이 직원들에게 발표했어요. 직원 한 명이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하지만 점장님, 우리가 VIP 손님 위주로 영업하던 방식을 버렸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오세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니 입소문이 퍼졌죠. 특히 SNS에서 우리 매장의 서비스 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매장을 찾는 손님들 중에는 떡볶이 할머니의 벤츠 매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스토리와 서비스 철학을 경험하러 온 거였죠. 한편 이민석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KJ그룹의 신입사원 교육센터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답니다. 저는 한때 손님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준 분이 계세요. 이민석의 강의는 KJ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장미자 회장은 오세연과 이민석을 동시에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두 분을 오늘 특별한 이유로 불렀어요. 장미자 회장이 말했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답니다. 거기엔 벤츠 X 떡볶이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매장 앞에 떡볶이 푸드트럭을 설치해 특별한 손님 경험을 만들려고 해요. 이민석 씨와 오세연 씨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요? 이민석이 물었습니다. 장미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민석 씨의 마케팅 감각과 오세연 씨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것이 탄생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벤츠 강남점 앞에는 화려한 떡볶이 푸드트럭이 자리 잡았답니다. 꿈을 맛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이 트럭에서는 장미자 회장의 특제 떡볶이가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고급 차를 구경하러 온 손님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매장을 방문했고 떡볶이를 먹으러 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벤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독특한 마케팅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답니다. 장 회장님의 철학이 이런 거였구나. 이민석은 바쁘게 움직이는 푸드트럭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오세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는 거죠. 프로젝트 시작 2달째, 벤츠 강남점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자동차 매장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떡볶이와 벤츠라는 이색적인 조합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오세연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잠시 후 장미자 회장이 화려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환영의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의 뒤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2달 전 이 매장을 인수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죠. 왜 떡볶이 장수가 벤츠 매장을 인수하냐고. 장미자 회장이 말을 시작했답니다. 취재진과 손님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평생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장미자 회장은 오세연과 이민석을 앞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람 마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자동차 키를 꺼내 오세연에게 건넸답니다. 이제 이 매장을 완전히 당신에게 맡기겠소. 차는 밑바닥부터 배운 사람이 팔아야 제맛이라네. 오세연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회장님, 이렇게 큰 책임을. 장미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말아요.
나는 여전히 저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며 당신을 지켜볼 테니. 이민석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그는 조용히 오세연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떡볶이 벤츠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어요. 손님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는 서비스 철학은 다른 자동차 매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업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장미자 회장은 여전히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민석이 말했어요. 왜 회장님께서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하시는지. 장미자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나는 CEO가 아닌 그저 떡볶이 할매일 뿐이야. 이렇게 벽을 허물 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이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KJ그룹의 교육센터에서 이런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먼저 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골목 떡볶이 가게와 멀리 보이는 벤츠 매장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겼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자막이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을 먼저 보는 세상 만들자. 장미자 회장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자, 오늘 떡볶이는 서비스야. 내일도 또 오시게. 그녀의 말에 골목은 따스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것이 바로 장미자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진정한 부의 의미였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